안녕하세요. 심야약국 상황실 서익환 약사입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열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열제는 크게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백신 이후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 중에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따로 떼서 만든 것이 덱시부프로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시부프로펜, 즉 메시부펜과 이젠6 프로 이런 것들은 이부프로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대표적인 제품이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 빨간색 불자동차를 개념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그래서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의 제품 또는 해열제는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챔프는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부루펜 계열, 즉 이부프로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부루펜인데, 부루펜 시럽은 파란색입니다. 물처럼 시원하게 해서 열을 꺼준다 해서 파란색인데, 그래서 챔프 파란색은 부루펜과 같은 성분이 되겠죠. 이와 비슷한 것은 소화제 같은 경우, 소화제는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이렇게 해서 초록불 신호등처럼 쑥 내려가라고 해서 소화제는 대부분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나치오나 가스알명수, 그 다음에 전문약에서 처방되는 위장약까지 이런 성분들은 대부분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해열제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해열제를 복용할 때 같은 성분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고 나서 빨간색 챔프를 한다면 같은 계열의 약을 복용을 시킨 거기 때문에 중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먹이면 파란색을 먹이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급하게 당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색깔로 먼저 기억을 해주면 더 좋을 거고, 더 좋은 방법은 그거에 대한 성분을 하나씩 확인하시고 복용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체온계를 준비해야 되겠죠. 체온계는 겨드랑이 체온계하고 비접촉식 체온계, 그 다음에 고막 체온계, 귀 체온계가 있는데요. 가장 정확하게는 겨드랑이 체온계 또는 항문에도 채울 수 있는 그 겨드랑이 체온계가 가장 정확한데, 실질적으로 좀 더 늦고요. 그 다음에 항문에 집어넣은 거를 다시 겨드랑이에 놓고 할 수가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고막 체온계나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고막 체온계는 조금 0.5도에서 1도 정도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접촉식 체온계, 이마 체온계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마 체온계를 잴 때는 땀이 나는 부분은 식어서 열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세 곳과 또는 여기 목 뒤 이런 데를 체온을 측정해 가지고 아이의 열을 가늠해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아이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열이 조금 난다는 것은 면역 반응을 위해서 온도를, 체온을 높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조금 좀 기다려보고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좋은데요. 유튜브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활동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해열제는 아직 복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처지고 힘들면서 그럴 때는 온도가 꼭 그 온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타이레놀이나 이젠6 이런 거 꼭 열날 때만 복용하는 건 아니죠. 진통제 개념으로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처지고 힘들어 한다 하면 그 온도에 꼭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복용을 해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들이 지금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발열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발열 포비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열이 너무 오르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꼭 체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열제를 먹어도 36.5도까지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열제를 먹이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건데요. 꼭 그 온도까지 목표를 잡아가지고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컨디션을 잘 보고 상태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열제 복용 방법에는 단일 복용하고 그 다음에 복합 방법하고 교차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의 그 해열제를 먹임으로써 관리를 하고 하는 건데 뭐 6시간이라든지 뭐 또는 5시간 이 간격을 두고 나서 해열제를 복용하는 거고요. 한 종류의 해열제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이가 잘 들었던 해열제가 있거든요. 그 잘 들었던 해열제를 단일로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합 방법은 뭐냐면 최근에 뭐 올해 2021년에 새로 뭐 허가받은 제품들 중에 진통제를 보면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브루펜을 같이 섞어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런 제품들이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나왔는데요. 잘 보면 그 제품은 굉장히 강한 해열 작용과 그 다음에 진통 효과가 있어요. 강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더 조심스러운 거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쓸 때는 복합 복용 두 가지 한꺼번에 섞어서 복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합 복용을 했을 때는 아세트아미노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부브루펜 성분과 그 다음에 복합 복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비교했을 때 효과가 비슷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복합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브루펜 시럽이나 이부브루펜 계열의 약을 먼저 복용을 시키고 나서 이게 안 됐을 때 추가로 교차 복용을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교차 복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2시간에서 3시간 이후에 일단 1차를 먹이고 나서 2시간이나 3시간 이후에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이고 2시간 후 3시간이나 그 다음에 또 2시간, 3시간 후에 이렇게 복용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뭐 2시간 후에 복용하라는 말들이 많긴 한데 그렇게 되면 반감기에 비교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먼저 먹였는데 그 타이레놀의 다음 시간이 4시간 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또 약을 먹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3번차 먹일 때는 처음에 먹였을 때 혈중 농도보다 높아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5번째 먹였을 때는 또 2배의 용량이라든지 최고점의 혈중 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3시간,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3시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보다는 3시간 간격으로 1번 먹이고 그 다음에 2번 먹이고 이 간격을 3시간 간격으로 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좀 더 기간 차를 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엄마들이 더 힘들겠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겠는데 그 사이의 간격에서 물리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미온수의 적신 수건으로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증발하면서 열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했던 경험의 방법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가벼운 내복 같은 거 입잖아요. 그 내복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약간 땀에 의해서 젖어 있으니까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끔 흔들어 주면은 좀 열 내리는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열이 났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의 곁에 붙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안고 있는 상태에서 등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뭐 축구, 배구, 농구 뭐 이렇게 운동하고 땀에 젖었을 때 남자 같은 경우 옷을 딱 벗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았던 거는 뭐냐면 옷을 벗지 않고 이렇게 흔든 거였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열이 다 많이 떨어지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아이한테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사지가 이제 주물러 주는 거죠. 그 아이들을 잘 보면 이렇게 몸통에는 굉장히 열이 뜨끈뜨끈한데 여기 손발은 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지 열이 식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은 주물러 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었는데 이게 주물러 주면 아이들이 되게 좀 통증이나 이런 것도 완화가 될 뿐만 아니라 열 내리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기 때문에 앉고 있을 때는 등을 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는 다리를 주물러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아이를 안정시켜주면서 열도 떨어뜨리고 통증도 감해주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은 거의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에스프레소 2샷짜리를 이제 연거푸 드링킹 하게 되겠죠. 뭐 과거에 많은 정보가 부족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해열을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부모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열을 측정해 가지고 3개월 미만일 때는 38도, 그 다음에 6살 미만일 때는 38.3도, 그 다음에 그 이상일 때는 40도가 넘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열이 날 때는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38도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좀 그 상황에서 힘들어 할 때에는 조금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119에 전화해 가지고 전혀 창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열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더라도 꼭 내일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은 꼭 시간을 내서 이게 왜 열이 났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소아과나 전문의를 통해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어린 나이일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열이 오르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열이 난 다음 날에는 꼭 소아과를 방문하셔서 요로 감염이라든지 다른 감염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